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지난 저희 그 강의를 들으신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드린 자아의 이 수레바퀴, 특히 그 부분에서 감각 정보, 우리가 대화할 때는 내가 보고 듣고, 특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 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대화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 언어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비언어적인 대화,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대화, 이것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자기의 이 수레바퀴, 감각 정보, 사고, 감정, 소망, 그 행동, 이 다섯 가지 부분은 사실은 이게 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한다는 거는 이러한 나의 다섯 가지 부분을 잘 알아차리고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가 대화 기법의 그 핵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고 들은 팩트, 이게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거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나의 주관적인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내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가 이게 사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고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태도다. 이 태도는 따지고 보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반복된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이 반복된 사고가 뭐 어떤 그 이렇게 보수적일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당신 태도는 보수적이야. 이 반복된 이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가정, 판단, 또 가치관, 이 가치관이 내 사고를 통해서 나는 거죠. 또 규칙일 수도 있고, 또 필요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인데, 우리가 이 사고를 이렇게 우리가 대화법에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이 신념은 과거에서 온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마다 다 믿음이나 이렇게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석이라는 이 사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그 해석이고, 기대는 야,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 내가 미래에 적용해 볼까? 이 미래에 관련된 생각을 우리가 기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고를 우리가 할 때 이 고려할 점은 신념, 해석, 기대, 이 가능성은 여러분의 감정 및 또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꼭 좀 이렇게 잘 깨달았으면 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 듣고 했지만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중간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어디 교회나 아니면 모임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경우에 좀 찜찜하거나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인사 안 받고 지나가는 그 행동을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생각을 했는가,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알아차려 보면은 화나거나 찜찜한 경우는 저 인간이 내 인사받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이나마 자동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 화나거나 찜찜한 이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걸 보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감정은 뭐 별 이렇게 요동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고는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갖다 준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그 행동하는 것도 이 사고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가 제가 이제 이제 이 중독에 있는 사람들 뭐 인터넷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뭐 이렇게 범죄하거나 뭐 이렇게 훔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여자를 따라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그 훔쳤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술 보고 반응했어요.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거는 인지 심리학으로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술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을 먹었을 때 그 옛날에 과거에 기분이 좋았던 생각이나 이게 내장된 내 속에 있는 이런 이 생각에 관한 정보죠. 그런 거가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자, 저 술을 갖다 이렇게 마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어야 손이 나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행동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은 이 감정 및 이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우울하다라고 하면은 우울한 감정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초콜릿이나 뭐 아이스크림을 갖다 드시는데 그걸 들으면은 그 시각, 미각, 후각의 변화에 의해서 약간 이 감정의 이 반응에 이게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은 좀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단 것에 이로 야기한 기분이 인위적인 변화가 끝나면은 상황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사고, 이 시각이 변치 않기 때문에 또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술 같으면은 술을 먹고 이 기분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땜질식 해결이라고 약간 우울할 때 그냥 순간적인 땜질식으로 해서 감정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제 이렇게 되지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술에서 깨우고 나면은 또 이렇게 우울하죠. 그럼 이렇게 술 먹고 그 술에 대한 효과가 이게 자꾸 이제 술을 자꾸 이렇게 먹으면은 마시면은 그게 효과가 마약도 마찬가지고 감소가 되죠. 그러면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약의 양을 갖다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렇게 되주면은 그 술에 중독이 이렇게 되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내 행동, 술 먹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도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는 거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치료다, 인지행동치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잘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시면은, 여러분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데,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고는 이성적, 비성적 사건과 있을 수도 있고 사건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세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아, 천만에. 여러분의 그 생각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왜곡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 자녀가 어떤 행동, 뭐 학교에서 학폭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비합리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이 당하면은 이 부부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탓을 하지 나의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그 생각은 비이성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내 생각이 이 사건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신분열증, 요즘에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현이란 의미는 나와 현실과 조율되지 않고 동떨어지게 논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 정신병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신분열이라고 하니까 너 그냥 내면적으로 분열되고 너 형편없어. 막 이런 말 같아가지고 그 말 대신에 좀 부드러운 말을 쓰는 거가 조현병인데 이 조현병의 핵심은 사건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갖다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이 피해 이렇게 망상적인 사람은 뭐 길거리 가면서도 CIA의 중앙정보요원이 자기를 감시하고 따라다닌다. 이 주위 보면은 없는 거죠. 이건 사건과 일치되는 거. 이건 망상이죠. 또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예수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 사이비 교주들 다 이렇게 죽고 또 뭐 우리가 자기 일을 이렇게 그런 거는 과대 이렇게 망상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념, 해석, 기대에 일치하기 위해서 감각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거르거나 무시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나 이거 봤어. 막 내가 이렇게 본 거는 팩트야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 인지 심리학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서는 사실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인 관계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본 거는 사실인데 왜 나를 틀리다고. 그러나 보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이제 그 욕구나 이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너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만 이렇게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 겁니다. 사고는 자기 충족 예언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게 하려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또 틀림이 없어. 이러한 내가 이렇게 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짐작을 하고 있으면은 내 주관적에 있는 그 짐작과 이 상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중립적인 행동도 나를 해하는 행동으로 해석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 이걸 자기 충족적인 어떤 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해 망상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망상증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할 거야라고 해주는 이제 이러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눈길을 주면 너 나를 째려보는 거지, 나를 공격하려는 거지.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지르면 너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피해 망상증 환자들이 살인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가 이게 묻지마 살인, 이렇게 길거리 이런 사고가 이렇게 되줍니다. 참 아주 굉장히 이런 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내면에 이 아내나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습의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에서 저 인간은 나를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바람을 폈기 때문에 아니면은 옛날에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불신의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모든 거를 거기에 이렇게 맞춰놓고 그쪽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주면은 왜곡된 부부관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과거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here and now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이 자신에 대한 이 가치 및 신념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 열등감이 많아.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가치관, 기준이 여러분의 자존감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가 나는 이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아.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외모가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학력이 남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존감이 낮죠. 왜냐하면은 이런 자존감도 일종의 자기에 대한 이 감정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자존감이 낮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감 있고 싶어. 천만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학력이나 의모나 부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에서는 페이크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가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 인간이 어떻게 가진 거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존재야라는 걸 깨달으면은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네가 돈 많다 쏘고 너 돈 많고 뭐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대로 가치관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반전되고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바꾸려면은 이 생각을 바꾸라.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도 이것도 억지로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은 나면서부터 소중한 존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가 있거나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여러분 괜찮다고 죄도 이렇게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는 못해도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서 나를 괜찮아 하면 여러분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상황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돈이다, 학력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는 이 가치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같은 정보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똑같이 보고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면은 부자 간에도 싸우고 친구 간에도 싸우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사고라는 거의 본질은 내가 뭘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기 때문에 내 사고가 현실에 부합하면은 건강한 사고지만 현실에 이렇게 동떨어지거나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할 때는 내 생각도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대인관계가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고 그래요. 얘기하다가 막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았는데 아니야 하면은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나라고 하는 자기를 반성하는 것도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툼식 대화를 이렇게 바꾸고 이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하기인데 이 다툼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를 갖다 보면은 어, 우리가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비난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청소, 이 집안일 하는 거가 형편없잖아. 이거는 내 생각을 비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를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내 감정은 당신은 일하는 것이 형편없잖아 하면은 비난적인 대화가 돼요. 그러나 감각 정보를 제시하고 생각 말하고 소망하면은 비난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형편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청소했는데 이 보니까 팩트예요. 여기저기 먼지가 아직도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 생각, 당신이 청소를 철저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쁘지 않죠. 마음이 좀 불편해요. 다시 다음번에 할 때는 또 이런 데를 구석구석 이렇게 잘 해줄래요? 이러면은 대화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당신 형편없이 막 말해서 어떻게 나를 이거하고 비난해 이렇게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남편들을 갖다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은 남편은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대화를 갖다 이렇게 청소를 갖다 한단 말이죠. 한두 번 아니까 당신은 청소를 하면 좀 똑바로 좀 해. 그냥 형편없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난조로 되니까 이거 비난은 공격이니까 그러면 남편도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니는 뭐 그런 모든 거 다 잘하냐? 막 이러면서 또 아내가 하는 걸 공격하죠. 네가 빨래해도 또 형편은 거 없잖아. 네가 뭐 요리해도 어떤 때는 맛이 없잖아. 또 싸져버려서 다른 거 이렇게 공격하면은 너 지금 나한테 뭐 이렇게 말 잘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이게 번지는 거예요. 부부들의 이렇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많이 공감 가지 않으세요? 이게 부부는 사소한 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거 많이 아시죠? 이제 이게 다 대화하는 방법에서 내 사고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 간략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하는데 진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 제공하고 생각 말하기, 소망 얘기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이 일을 형편없이 하잖아. 이 말의 내용에는 당신을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렇게 뭐 여기저기 먼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하지 않는 그 행동, 이거는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당신 사랑해, 멋있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불만이야. 이거는 공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화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저에게 실습을 한다면은 자, 이게 당신은 책임감이 없어. 이거는 책임감이 없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난하지 않고 대화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아이들하고 약속하고 주말에 놀러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말에 안 놀러 가는 걸 보니까 당신은 말과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불편한데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지켜줬으면 해. 이러면은 괜찮을 거를. 당신 책임감이 없어. 이거는 또 비난되죠.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이것도 비난하는 얘기죠. 당신은 뭐 요리도 이렇게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요리해 준 거 이렇게 맛도 있고 괜찮은데 이번에는 약간 지난번보다 좀 요리가 이렇게 간이 조금 더 들어가서 내 생각에 먹기에 이렇게 좀 이게 불편했어. 다음번에는 좀 신경해 줄래? 그래도 고마워. 하면은 얼마나 좋은 대화가 되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잖아. 뭐 이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관심이 뭘 상대방의 무슨 행동을 보고 관심이 없다고 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당신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당신이 하는 거에만 이렇게 이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니까 나한테 이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고 어떤 때는 속상해.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거는 집에 오면은 회사 일 다 나누고 가족과 시간을 좀 같이 보냈으면 해요.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 이 사랑이라는 게 이건 참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뭐 이렇게 스킨십을 안 해줘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공동으로 시간을 안 보내줘서 내가 원하는 뭐 이렇게 뭐 보석 반지를 안 사줘서 그런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동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을 안 한다고 느끼는지 이걸 얘기해 줘요. 당신은 인간적으로 신앙이야. 이것도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화날 때 나한테 소리를 큰 소리 지르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를 막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 같아서 많이 두렵고 이렇게 속상해서 당신한테 아주 이렇게 실망했어. 난 당신은 사랑하지만 대화할 때 화난다고 해서 소리 지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미안해. 고치도록 할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학의 수레바퀴에서 사고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대화할 때 우리가 비난적인 이 사고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중요한 이 감정,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 감정, 뭐 우울,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아주 많이 힘들 텐데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